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다시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손 의원의 남조카가 공동 명의자로 돼 있는 창성장은 명백한 차명 소유라고 재차 밝힌 겁니다. 창성장 수익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으니 증여가 아니라 차명이라는 주장인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명절에 조카들에게 용돈 10,000원도 안 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1억 원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이 너무 황당해 항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이번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손 의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연락해 목포에 내려오게 했다며 차명 의혹을 덮기 위해 치밀한 위장까지 했다는 주장인데요. 남매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틀어진 건지 손 의원은 남동생에 대해 10년째 교류가 없는 사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남동생은 2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건 맞지만 자신을 도박쟁이로 몰아갔다. 손 의원 주장과는 달리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이혼만 했을 뿐 자녀들과 부인과는 계속 잘 살고 있다면서 손 의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남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가족이 한 10년째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나타나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식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제가 좀 깊이 하긴 이건 집안의 좀 어두운 그림자라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서류상 이혼을 했을 뿐 아내와 아들과 늘 함께 살았는데 나를 도박쟁이로 몰아갔다. 그러면서요. 내가 돈을 벌었으면 가만히 목포 건물을 챙기면 되지 왜 나섰겠는가. 누나는 명절에 조카들에게 용돈 10,000원도 안 주던 사람이 1억 원을 증여했다. 뻔뻔함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 박사님 용돈 10,000원도 안 줬다라고 남동생이 증언을 해요? 감정의 골이 좀 깊은 것 같은데요.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손혜원 의원이 또 나서서 남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단절하고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도박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게 되니까 남동생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창성장에는 남조카가 명의자로 돼 있는데 남조카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의 매입 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차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건데요. 이 남동생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에 매입하지 않습니까? 창성장을.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이 다 끝나게 되면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조카에 대해서나 아니면 조카의 어머니가 과연 이 부분에 얼만큼 개입이 됐는지를 알아야지만 이런 개입들이 없는 상황이면 이건 차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손혜원 의원이 약간 말끝을 흐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명쾌한 해명과 설명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손혜원 의원은 내가 조카가 불쌍해서 1억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 남동생은 가본 적도 없고 창성장을 운영했던 수익금을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차명이다. 예, 저는 그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시리즈로 쭉 아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시리즈다. 예, 그러니까 투기 의혹이 나왔다가 이제 사실은 이게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나오니까 다시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구별이 명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역 문제다. 그리고 또 이번 세 번째 나온 거는 다시 직권남용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이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사실은 가족사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아마 당당한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손혜원 의원이 이 네 번째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당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 앞에 세 가지 의혹은 꺼리낄 것 없이 탈당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했지만 사실 마지막에 가족 사이 문제까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뼈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도지사랑 관련된 가족사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같이 떠오르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투기 의혹, 차명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족을 언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픔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 장관님. 저는 이게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된 부분이지 단순하게 가족의 그런 관계에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카 이름을 빌린 차명 거래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남편의 재단 이름을 빌린 차명 거래 의혹까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자회견장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그 장소 선정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투자하라고 얘기했다라든지 앞으로 기부하겠다라든지 아니 자기 소유 재단 아닌 거에 대해서 남의 부동산인 거잖아요. 본인 말대로라면. 근데 전격적으로 본인이 다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 돌려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 위반인 것 같은데 이 건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할 때도 계약 당사자가 하지 않은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저 서류 있죠? 그것도 아마 안 가지고 있을걸요. 지금 인터뷰 정도로 보면 동생이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추후의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진짜 주인은 누구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저는 너무 리얼하게 와닿는데 정말 자기 친조카 아니라도 오랜만에 보면 예. 정말 없는 돈이라도 꾸깃꾸깃해서 애들 이렇게 한 푼 주고 싶거든요. 정말. 5천 원이라도, 예, 만 원이라도. 예. 아니 너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하물며 자기 자식도 없는 조카한테 평소에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였다가 저렇게 했다라는 그 문제 제기에 상당히 저는 동생의 말에 이렇게 좀 공감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한 문장 더 붙이자면 이게 손혜원 의원의 아직까지는 주장이다. 동생의 주장이다라는 점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 덧붙이겠습니다. 큰 부자나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돈에 인색하고 큰 돈에 후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